신데렐라 게임 리뷰와 예상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구하나는 가만히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얇은 투명 봉투에 담긴 머리카락은 자신과 신여진의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고민 끝에 직접 채취해 실험실에 보낸 결과를 받아든 뒤 숨이 막힐 듯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진짜 모녀라니. 입술을 깨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의심과 분노가 교차했는데 결국 진실은 둘이 실제로 혈연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모녀 관계임을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한쪽에서 서류를 훑어보던 황진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너무 놀라셨죠? 네,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하나 씨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힘드시면 말씀해주세요. 그 순간 뒤편에서 갑자기 최명지가 나타났습니다. 한껏 비웃는 표정으로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감격해하는 게 웃기네. 유진이가 살아있다는 건 몰랐어?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유진이 살아있다는 말은 극단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복도를 지나오던 신여진도 최명지의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유진이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글쎄, 내가 다 밝히기 전에 조심하는 게 좋을걸. 모든 게 조작이었고 애초에 네가 알던 정보는 다 거짓이었어. 최명지에게 반말을 들어도 구하나는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신여진이 뒤이어 들어서자마자 최명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또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야? 지금 농담할 때 아니야. 농담처럼 들려요? 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진이가 어디엔가 살아있고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사실들이 곧 터지겠지. 갑작스러운 폭로에 구하나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가짜 딸 의혹이 거짓이었고 모녀임이 확실해진 동시에 윤유진이 사실 살아있다는 충격까지 얹히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모녀 일치라는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는 숨을 내쉬고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 속이신 건가요? 대체 왜 숨기신 거예요? 말 조심해. 난 유진이가 살아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한순간 서로를 향한 의심이 팽팽히 맞서며 복도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황진구가 다급히 상황을 중재하려다 멈춰섰습니다. 최명지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듯 한껏 비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창밖을 흘깃 바라봤습니다. 온갖 비밀과 조작이 사실이었다는 깨달음, 모녀 관계가 맞다는 사실도, 윤유진이 살아있다는 주장도 구하나에게는 거대한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숨을 가다듬으며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가 하는 의문에 쌓여 떨리는 눈동자를 고쳤습니다. 감춰졌던 진실의 문턱 앞에 선 모두는 새롭게 불거진 이 사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하나는 황진구와 함께 신여진의 호출을 받고 혜성그룹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한쪽 테이블에 차려진 서류와 지도들 위로 신여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창고의 위치를 알려주는 약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제보한 윤유진이 감춰져 있을 것이라는 창고였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해. 너도 알잖아?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 회장님,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최명지가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됩니다. 걱정 말라니까. 명제 하나쯤은 충분히 대처 가능해. 옆에서 지켜보던 구하나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윤유진 생존 소식을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이 대화하는 모습은 늘 험악했지만 이번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견제보다는 협력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모녀 관계임을 확인한 이후에도 구하나와 신여진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유진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명지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마주친 최명지의 부하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황진구와 구하나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막아요? 우리 지금 아주 급해요. 사모님이 전해달라는데 괜한 짓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가겠다면 막을 방도가 없지만 다치는 건 본인 책임이라고. 듣고 있던 황진구가 상황을 빠르게 눈치챘습니다. 하나씨, 그냥 지나가요. 경찰도 부르고 창고로 빨리 가봐야 해요. 뒤이어 자신들 차를 세웠던 부하들을 교묘하게 따돌리면서 빠져나오는 모습에는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운전석에 앉고
황진구가 조수석에 탔으며 신여진 차는 앞서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에도 구하나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신여진과 모녀 관계임이 확인되었는데 정작 진짜 윤유진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최명진은 이 사실을 이용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가짜 딸 의혹에 가려진 상처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검은 승합차가 본격적으로 뒤쫓는 순간 황진구는 과감하게 핸들을 돌리며 좁은 골목길로 빠져나갔습니다. 함께 시선을 맞춘 구하나는 간절함이 깃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구씨, 제발 무사히 창고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씨. 꼭 윤유진을 찾아야 해요. 위태로운 동맹이 맺어진 이날 모두가 최명지와 윤세영 그리고 그 밖의 적들로부터 언제 배신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는 도로 위에서 잠시라도 망설이면 바로 무너질 듯한 불안이 마음에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옛 창고에서 펼쳐질 거대한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는 풍경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작은 철문이 덜컹거리며 한꺼번에 열리자 곧장 어둠이 훅 밀려들어왔습니다. 신여진이 먼저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황진구와 구하나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안쪽은 소름 끼치게 정적이었습니다. 먼지 자욱한 바닥, 무너져 가는 벽, 환기가 안 된 퀴퀴한 공기,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텅 비어 보였지만 갑자기 건물 저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들었어요? 저 소리, 윤유진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요, 빨리. 둘이 발걸음을 재촉하던 찰나 난데없이 등 뒤에서 험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명지의 부하 몇 명이 어두운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멈춰. 더 가면 다친다. 윤유진, 여기 있는 거 맞죠? 지금 포기하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부하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섰지만 황진구가 기지를 발휘해 창고 기둥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구하나는 한 번 더 비명이 들리는 지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신여진은 어딘가에서 부하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신호음과 함께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최명진은 곧 도망칠 생각인지 창고 구석에서 모습을 보였다가 이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네가 뭘 알아? 이 게임은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야. 유진이만 구해낸다고 끝날 것 같아? 분노한 구하나는 곧장 최명지를 쫓아갈 뻔했으나 다시 들린 윤유진의 절규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철창 안에 무릎이 묶인 채 누워있던 윤유진을 발견하자 숨막히는 충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깨물며 재빨리 손발의 밧줄을 풀어주고 조심스레 윤유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때 부하들이 거의 코앞까지 다가왔으나 황진구가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면 경찰에 체포될 겁니다. 압도적인 상황에도 부하들은 완강하게 버텼지만 곧 밖에서 들려오는 경찰차 소리에 모두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최명지 역시 어두운 복도로 사라지면서 곧장 도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하나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는 윤유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신여진도 비틀거리며 다가와 윤유진의 얼굴을 확인하고 무언가 말하려다 울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갖 함정과 위험 속에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깜빡이는 경찰차 불빛이 들어오는 가운데 구하나와 신여진 그리고 윤유진이 어렵게 제외했습니다. 최명지가 남긴 위협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불길함이 맴돌았지만 당장 가장 중요한 사람을 구해낸 사실에 모두가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고에서 윤유진을 구출한 직후 구하나와 신여진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유진 건강 상태가 심각하진 않았지만 장시간 감금된 탓에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 밖 구하나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차가운 물을 연신 마셨습니다. 황진구가 천천히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분명 회복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감사해요, 진구씨. 근데 마음이 복잡해요. 회장님도 지금 안색이 좋지 않으셔서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 말처럼 신여진은 병실 안에서 윤유진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구하나를 불렀습니다. 모녀임이 확인되고 나서도 종종 갈등과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신여진 표정이 한없이 망연자실해 보였습니다. 너에게 숨긴 게 있어. 사실 화재 사건 때부터 유진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어. 그런데 아무것도 못 찾았고 세월이 흘러서 그냥 포기했던 거야. 그럼 처음부터 유진이 살아있다고 확신하신 건 아니었나요? 확신은 없었어. 찾으려 해도 흔적도 없었고 최명지가 오히려 널 가짜 딸이라고 만들면서 여러 장난질을 쳤지. 네가 정말 유진이라고 믿으려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은 거친 감정을 억누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하나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다 왜곡된 기억과 조작된 기록에 대한 괴리를 느꼈습니다. 결국 저도 오랫동안 내가 유진인가? 라는 의심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전 회장님 딸이지만 동시에 유진이도 살아있었고 최명지가 뒤에서 다 꾸민 일이었다니.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최명지는 기업을 빼앗고 권력을 쥐기 위해 별짓 다 했어. 윤세영까지 끌어들여서 이상한 흑막을 만든 거지. 너와 유진 둘 다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뒤늦은 후회가 흘렀습니다. 떠나간 시간과 왜곡된 사실들. 그 틈에서 구하나는 진심 어린 눈빛을 전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양부모의 죽음, 고단했던 생계, 위탁모로서 은총이를 키우면서도 마음 한켠엔 늘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생모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선명해지는 듯했습니다. 최명지가 감춰온 음모 그리고 구하나와 신여진 사이의 진정한 모녀관계. 윤유진이 감금됐던 사실조차 최명지 손길이 닿은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혼란과 아픔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지만 적어도 이제 구하나와 신여진은 진정한 모녀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윤유진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구하나가 다가가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윤유진은 혼란스러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 가닥 희망이 병실 안에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상처 입은 이 가족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서로를 다시 붙잡으려는 마음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윤유진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해성그룹 내부부터 퍼져나갔습니다. 가짜 딸 조작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면서 최명지와 윤세영이 밀어붙였던 수많은 거래와 정략도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길었던 거짓이 한꺼번에 무너질 조짐에 임원들은 이리저리 서류를 정리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번에 윤유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현재 체결된 계약 중 상당 부분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명지와 윤세영 그리고 협력자들이 관련됐으니 우선 내부 정리가 필요해요. 사무실 안에서는 분주한 통화음이 계속됐습니다. 한편 황진구는 복도 창가에 서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밀 문건에 찍힌 비자금 추적이라는 도장이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이렇게 큰일을 벌였을 줄은. 하나씨 그리고 윤유진까지 모두 상처만 컸던 것 같네. 문득 구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둘은 마주보면서도 서로 말을 꺼내길 잠시 망설였습니다. 황진구 마음속에는 복잡한 회한이 밀려들었고 구하나 역시 은총이와 윤유진을 둘러싼 문제로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씨 탓 아니에요. 이건 최명지와 윤세영이 오래 준비했던 일이라서 힘드시겠지만 더 이상 누구도 하나씨와 유진을 가짜로 몰진 못할 거예요.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고성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특히 최명지와 윤세영이 주도해온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동맹을 맺었던 이들도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화살이 쏟아지자 윤세영은 초조하게 이를 갈았습니다. 윤유진이 살아 돌아온 데다 구하나까지 완벽히 친딸인 게 증명되면 이대로 끝인 거야? 명지랑 같이 파멸하는 건가? 정작 최명지는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뭔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는 듯 잠적 상태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사이 윤유진은 천천히 회복하면서도 이 사실들을 전해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사고와 감금 기간의 트라우마가 뒤섞여 있었지만 적어도 가족으로서 보살펴줄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예전처럼 딱딱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진심으로 윤유진을 끌어안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진구는 흔들리는 권력 구도 한가운데서도 선택을 내렸습니다. 구하나와 윤유진을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불신 속에 서로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때 신여진의 명령에 순종만 했던 황진구의 모습과는 달리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을 잃어가던 윤세영과 최명진은 여전히 뒤에서 발톱을 갈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손을 잡고 어떤 음모를 펼칠지 모르는 불안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격변의 바람이 가족과 회사를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명지가 드디어 움직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의 수색망을 피해 잠적한 후 갑작스러운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고와 함께 한 박스 분량의 폭로 서류를 흘리겠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해성그룹 내부의 비리뿐 아니라 과거 사고와 사망 사건 관련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신여진은 집무실에 앉아 서류를 훑어 턱을 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걸 잃었고 또 많은 걸 되찾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구하나와 윤유진이 찾아왔을 때 먼저 말문을 연 건 구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왜 왔는지 아시겠죠? 최명지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서 이제는 서로 숨기지 말고 분명하게 맞서야 해요. 그 애도 좀 전부터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지. 아무리 그래도 네가 다칠 일은 없을 거야. 그런 말은 안심이 안 돼요. 윤유진은 어느 정도 회복했으나 아직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과거와 비밀을 깨닫고 구하나와 자매 관계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구하나를 보면 희망이 생겼고 신여진을 보면 뒤늦은 모정이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예전과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 시각 윤세영은 텅 빈 집안에 앉아 핸드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동안 이대로 방치되면 모든 걸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황진구에게 완전히 파혼당할 위기가 코앞이라는 점이 윤세영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대체 지금 뭐라는 건데? 한 방에 뒤집을 계획 있다고 해놓고. 그 무렵 구하나는 황진구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물었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오늘 은총이랑 같이 식사하실 시간 있으세요? 네, 하나씨. 괜찮아요. 요즘 은총이도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둘 다 잘 달래봐야죠. 은총이와 함께 모처럼 다정한 식사를 준비한 구하나는 온갖 일로 지쳐 있었지만 가족다운 시간을 만끽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순간이 다시 올지라도 지금 옆에 있어주는 이들이 가장 큰 힘이 될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둠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최명지와 윤세영의 역습 가능성도 사방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하나와 신여진 그리고 윤유진의 마음속에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황진구 역시 진심으로 둘을 지키겠노라 결의를 다졌고 구지석은 자신의 방식대로 최명지에 맞설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운명은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칼날 위에 놓여 있었지만 가슴속에 피어나는 연대와 가족애가 작은 불씨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뒤집힐지 모르는 낯선 평화 속에서 희망과 어둠은 끝없이 교차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